불과 2024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 다음 가는 거대 항공사였던 아시아나는 2024년 12월 12일 대한항공에 1조 5천억에 인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길의 독점을 깨부수며 최고의 서비스로 군림했던 아시아나 항공이 왜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는지, 놀라웠던 아시아나의 시작부터 현재의 가슴 아픈 상황까지의 우여곡절을 알아봅시다. 1988년 2월 17일,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판도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서울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딘 아시아나 항공의 등장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1969년 대한항공공사가 민영화된 이후 약 20년 동안 한국의 하늘길은 대한항공의 동무되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선택지 없는 독점 시장에서 불친절한 서비스와 한정된 노선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경쟁자가 없던 이 시장에 금호그룹이 도전장을 내밀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항공업은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기에 고속버스 사업으로 성장한 금호가 과연 거대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보잉 737-200기 한 대를 들여와 1988년 12월 23일 서울 부산 노선을 첫 취항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아나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기존 강자를 이기기 위해 선택한 무기는 바로 서비스의 차별화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승무원들의 복장부터 기내 서비스, 공항 라운지까지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꾸렸습니다. 특히 198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아시아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해외여행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아시아나는 기내에서 셰프가 직접 요리를 제공하거나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며 하늘 위 최고의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1990년 1월 10일에는 첫 국제선인 서울 도쿄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대한항공의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했습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며 고소득층과 비즈니스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2월 17일 세계 최대 항공 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했고 2007년에는 전 세계 항공사 중 단 몇 곳만이 보유한 5성급 항공사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등급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대한항공에 뒤처졌을지 몰라도 고객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만큼은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위상이 높았습니다.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국제선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로 우뚝 서며 명실상부한 이탑 체제를 굳건히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금호그룹은 항공업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재계 서열 7위까지 치솟으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본연의 경쟁력은 최정상이었지만 그들을 지탱하던 모기업 금호그룹 내부에선 성장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룹 전체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아시아나 항공에서 나왔기에 총수였던 박삼구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공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닌 덩치만 키우려는 무리한 욕심이었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끝없는 영토 확장 욕심이 아시아나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의 비극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비극은 비행기 기체 결함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눈먼 총수의 무리한 승부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재계를 뒤흔든 메가톤급 인수를 발표합니다. 바로 대우건설을 6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사들인 것입니다. 당시 대우건설은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으나 인수금액은 시장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글로벌 금호를 꿈꾸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그룹 전체의 현금을 바닥내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 경제사의 승자의 저주로 기록될 참사의 서막이었습니다. 문제는 인수자금이었습니다. 금호그룹은 현금이 부족하자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풋백 옵션이라는 위험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3년 뒤 대우건설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호가 그 차액을 보전하여 다시 사주겠다는 독소 조항이 담긴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대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설상가상으로 2008년 11월 20일 대한통운까지 추가로 인수하며 그룹의 유동성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금호그룹은 막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계열사들을 쥐짜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였던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사금고처럼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미래를 위한 항공기 정비나 신규 노선 제척, 안전 시스템 강화에 쓰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모기업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계열사들의 부실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자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외부로 유출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초 체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정비 인력은 줄어들고 부품 수급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월 6일 결국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자율협약 대상이 되며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겨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더욱 무리한 수를 던졌습니다. 2016년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을 합병해 금호고속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 자산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자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재무구조는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600%를 넘어 1000%를 향해 치솟았고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화려한 색동날개 뒤에서는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경영진은 분식회계에 가까운 수법으로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골마 터진 상처는 고객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항공사가 당장 지불할 현금이 부족해 공급업체들과의 결제가 밀리기 시작하자 가장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 실수나 운영의 묘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총수의 무너진 경영권을 어떻게든 다시 세우기 위해 맺은 불공정한 계약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2018년 7월 1일 대한민국 하늘 위에서 유례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른 승객들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기내식이 준비되지 않아 식사 없이 출발하겠다는 공지였습니다. 이른바 노밀 사태였습니다. 비행기가 1시간에서 길게는 수시간씩 지연되었고 기내식이 공급되지 않은 비행기가 수십 대씩 속출했습니다. 승객들은 기내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강제로 굶어야 했으며 공항은 항의하는 승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압박과 납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하청 기내식 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며 전국은 슬픔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15년간 안정적으로 거래해오던 LS기 스카이셰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게이트그룹과 급하게 손을 잡은 배경에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집착이 있었습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의 30년 기내식 사업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즉, 회사의 미래 수익과 고객의 서비스를 총수의 개인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복채로 팔아치운 셈이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선을 넘은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기업의 윤리적 파산을 목격하며 아시아나가 승객의 밥값을 총수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썼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기내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외부 감사인이었던 3일 회계법인은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공시했습니다. 이는 상장사로서 회계장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경영진이 손실을 숨기고 이익을 부풀려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자본 잠식 위기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신용 등급은 추락했고 금융권에서의 자금 조달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채권단의 거센 압박이 극에 달하자 2019년 3월 28일 박삼구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로 끝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2019년 4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결국 눈물 섞인 발표를 합니다. 그룹의 심장이자 자부심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때 대한항공을 꺾고 세계 1위 서비스를 꿈꿨던 색동날개가 생존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누가 이 거대한 항공사를 가져가느냐에 모든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듯 했지만 2020년 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시아나에게 마지막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자 항공사의 기업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불투명한 미래와 숨겨진 부채 규모의 부담을 느낀 HDC 현대산업개발은 결국 2020년 9월 11일 인수를 최종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나에게 남은 길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구제금융뿐이었고 이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 합병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은행은 충격적인 항공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1국가 1대형 항공사 체제로의 전환, 즉 숙적이었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여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32년간 이어오던 라이벌 관계가 종결되고 아시아나라는 독립적인 브랜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감당하지 못한 2위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비참한 퇴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단순히 두 회사를 합치는 것 이상의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인수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험난했습니다. 두 거대 항공사의 결합은 국제적인 독과점 이슈를 불러왔고 전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운임 인상과 노선 독점을 우려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를 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자신들이 가진 핵심 자산들을 하나씩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EU 경쟁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의 알짜 사업부였던 화물사업부를 매각하고 주요 유럽 노선의 슬롯을 이착륙 관한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 수익성 높은 부문을 잘라내고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노선권을 경쟁사에 넘겨줘야 하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몰락은 우리 경제사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 품질과 우수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총수의 그릇된 야욕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기업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기내식은 아시아나가 최고라며 엄지를 지켜 세우던 승객들은 이제 대한항공의 푸른 로고로 덧칠해져갈 색동날개를 보며 씁쓸함을 느낍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권이 사라진 독점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24년 말 또는 2025년 상반기 중 최종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가 알던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과 서비스는 영원히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때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대한민국 서비스의 품격을 높였던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찬란했던 색동날개는 이제 박삼구 회장의 실패한 야망과 함께 기록될 것입니다. 32년 전 대한항공의 독주를 막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날아올랐던 그 비행은 결국 빚더미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 공룡 항공사의 탄생과 그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수많은 노동자의 불안, 그리고 경쟁 상실로 인해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의 아쉬움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대한민국 2위 항공사의 소멸은 기업 경영에 있어 도덕성과 재무 건전성이 생존의 본질임을 증명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생생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